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토부와 KB부동산에서 중요한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월 주택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주택 통계에는 중요한 지표가 포함이 되고 있죠. 바로 미분양 통계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 미분양 물량 증가 감소 속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자, 1월 미분양 얼마나 늘어났나 봤더니 전국적으로 75,395호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0.6% 무려 7,211호가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요 12,257호인데 전월 11,076호보다 1,181호 증가했습니다. 10.7% 증가했네요. 지방은요 63,102호입니다. 이제 지난달에 57,072호보다도 10.6%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늘어난 비율은 같은데 지방이 워낙 절대값이 크다 보니까 10%만 늘어나도 무려 6,000호가 늘어난다는 거죠. 잘 보시면은 지역에 대구 지역이 13,565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방 지역도요 미분양 물량이 좀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미분양 물량이 의미 있는 숫자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국토부는요 이제 위험선 6만호를 정해놨었는데 이제 6만호를 넘고 7만호를 넘었지만 따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미분양 10년 만에 최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매입 계획 없다. 자, 왜 매입을 안 하냐? 당연하죠. 배짱 분양해놓고 미분양 사달라는 거는 양심불량. 니들이 비싸게 책정해서 안 팔리는 물량 꽤 많지 않냐? 할인 분양해라.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 니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미분양 물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분간 국토부의 대응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건설 실적도 급감했습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전년 대비 전년 1월 누계획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감소된 게 티가 나실 겁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네요. 착공도 2021년 대비 1만 2천호 정도 감소했습니다. 분양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준공도 감소 추세입니다. 물론 이것은 1월 데이터 기준이고요.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은 본격적으로 3월부터 주요 지역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분양시장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다를 거라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은 일단 수요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분양가거든요.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측정된 곳은 꾸준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주변의 초급매 가격이나 그거보다 낮게 맞춰도 집값이 추가 하락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안 붙었는데 지금은 유주택자도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고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 수요가 좀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요 조금 심각해요. 수요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깎는다고 더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특히 2021년, 2022년에 잠깐 지방 지역에 호황이 있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잠깐 반짝했었거든요. 지방 전체적으로. 그때 너무 과공급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1월 전체적으로 25,761건인데 전월 대비해서 거의 10%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8.22% 그리고 5년 1월 평균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63.7%입니다. 전체적인 평균치에 비해서 한참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죠. 서울 지역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1,161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좀 차이가 있죠. 국토부 거래량은요 신고일 기준으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업소에서 이제 이것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거래 내역을 그 신고 접수 받은 기간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서울시는 그렇게 접수 받아서 계약일로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 1월 거래량은 1,40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국토부 발표에서는 서울 거래량이 좀 더 전월 대비해선 늘어난 것으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전세가율 50%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 발표 전세가율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1.2%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10억이면 전세 가격은 5억 1,200만 원이란 얘기죠. 자,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 2012년 1월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1.2%였던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죠. 이때는요, 이제 워낙 부동산 침체, 대세 하락기였잖아요. 전 매매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전세는 꾸준하게 올라갔던 시기거든요. 그게 딱 만난 게 51.2%였더라. 지금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제 지역은요, 모두 전세가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서초구 45.9%, 용산구 43.2%, 강남구 42.5%, 송파구 45.3%입니다.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 중에서 양천구가 전세가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전세 가격은 현재 가치를 나타내고 매매 가격은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다.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가 좀 더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많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전세가율이 낮은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자, 전세가율은 왜 낮아졌을까요? 간단합니다. 2022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96% 하락했는데 2022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45% 하락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랐어요. 그리고 올해 1월, 2월 달에도 매매 가격은 2%, 1.2%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3.98%, 2.63%로 매매 가격 하락폭의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앞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갭 투자 유입이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전용 59제곱미터 15억 5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매수하려고 봤더니 전세 시세가 7억밖에 안 되네. 8억 5천 플러스 알파 취등록세하고 채권 매입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9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갭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보면서 갭 투자 수요 투자자의 유입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1월달, 2월달에 시장 변화가 있었다는 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일단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초급매가 많이 소진됐더라. 그래서 1월달에 1,400건, 2월달에도 2,000건은 넘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이거 투자자가 산 게 아니야?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실소자나 갈아타는 수요자 위주로 지금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투자자는 안 들어오냐? 전세 가격도 낮은 수준이고요. 아직 취득세 중과세율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다주택자 유입이 제한됐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 일단은 전세 가격 상승세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금리, 전세 수요를 나타내는데 얘가 5%대에서 지금 4%대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3%도 이제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은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이런 3%대를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월세 중심으로 흘러가던 임대차 시장이 전세 계약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서울 전세 계약 비중이 1년 새 최대로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게다가 3월 2일부터 그동안에 부동산 투자가 제한됐었던 9억 초과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풀리고 전세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 거래 활발하고 전세 대출 신청 건수도 늘어난다고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1분기 입주 여행이 줄어드는 4월부터는 이 전세 가격 변화가 수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세 가격 폭등이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전세 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매매 가격 비해서 과하게 낮아 있는 전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아파트 중위 가격 하락 소식입니다. KB부동산에서 2월 주택가격 동향 발표를 했는데, 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떨어진 9억 9,333만 원이라고 합니다. 강북 지역은 중위 매매 가격은 8억 6,167만 원, 강남 지역은 중위 매매 가격이 12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중위 가격이 뭐냐면요, 아파트를 줄을 딱 세워놨을 때 가격 순으로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중위 매매값 전세값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위 매매 가격 아까 9억 9천 수준 말씀드렸고요. 중위 전세 가격은 5억 1,333만원 수준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5억 원,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 3억 원 수준입니다. 인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3억 6,833만원, 그리고 인천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 2억 4,333만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제 체감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자, 중위 매매 가격 9억 9,300만원 뭐 떨어진 건 알겠는데 얘가 떨어져도 여전히 2021년 수준의 가격이네. 지금 진작에 2021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지금 실거래 보면은 2020년은 물론이고 2019년 이제 하반기 수준의 거래가 되는 게 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중위 가격 기준으로 보면 2021년 수준으로 돼 있네. 일단은 저희가 KB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많이 강조를 안 드리고 있는데 KB부동산 이제 대출의 기준이 되는 KB 시세 보면은 실거래가가 좀 차이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거래가 많지 않은 단지에 실거래가 반영이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68,148호에서 한 달 만에 75,359호로 10%가량 증가를 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1.2%로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9,300만 원인데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내 집 마련 정보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호가의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자, 앞으로 급락할 지역과 단지를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미 역전세대란으로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셨고 블로그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